여러분 안녕하세요. 97가입니다. 전 시간 이어서요. 10월 달에 제가 농사 짓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 이제 밭농사 보여드렸죠. 지금 10월 달에 어떤 작물들이 자라고 있는지, 그다음 어떤 작물들이 심어지는지 보여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자급자족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닭이나 돼지 같은 것도 키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매달 이제 제가 농사 짓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축은 한 번도 안 보여드렸죠. 조금 이제 부분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가축을 어떻게 키우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토양 살리기 62번째 얘기입니다. 유기물증 26번째, 이제 자급자족 가축 두 번째인데요. 제가 키우는 이제 프리머드럭이란 닭입니다. 지금 이제 키우는 건 이제 닭하고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0m 바닥이 아닌 이렇게 그 닭은 이렇게 보면 밑에 보면 깔집 깔았고요. 돼지도 마찬가지 깔집이, 이게 돼지 같은 경우는 보통 1m 한 50 정도는 이제 이렇게 채워져 있거든요. 그 위에 이제 돼지들 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순환적인 그런 퇴비 자원도 만들고 그런 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안쪽에는 돼지 우리, 그다음 닭 이제 사육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료를 만드는, 그리고 저장하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제 보관하고 여기서 사료를 배합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하우스를 지으면서 제일 먼저 이제 흙이 나온 거를 이제 사료, 흙도 사료가 되거든요. 굉장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농장하면서 했던 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배우고 싶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닭사육과 이제 가축 키우는 게 대해서 10년 동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창업 교육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실험해본 것 중에서 우리가 주변 자원에서 제일 흔히 쓸 수 있는 게 흙입니다. 흙도 사료로서 굉장히 가치가 높거든요. 한 예를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그 공장 사료, 배합 사료라고 하죠. 시판 사료에 흙을 최대한 얼마까지 그 섞을 수 있냐면 30%, 20% 섞을 수 있거든요. 최대한 40%까지 섞어가지고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 이제 배합사료 100% 먹이는데 흙사료를 20에서 40%까지 섞을 수 있다. 그랬을 때의 산란율이 70에서 80%는 유지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체 자원으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란의 품질이라든가 닭의 상태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흑사료 써신 분들은 이제 이걸 손을 못 댄다 할 정도로 이제 흑사료를 많이 쓰거든요. 제가 또 저는 이제 이걸 적극 권장하고요. 저는 이제 6개월 동안 이렇게 흙이 나온 거를 이제 사료 만드는 작업입니다. 흙을 이제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오래 쓰고 싶어가지고 이제 요 탱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 위에까지 채웠거든요. 더 이상 채우려니까 여기에 밑에가 무게 때문에 이게 파이프를 이렇게 단단히 했는데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담고 이제 앞으로 오는데, 이 흙에는 뭐냐면 우리 김치 담을 때, 청국장 담을 때 미생물 안 넣고도 자연적으로 원원적 미생물 포집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흙은 이렇게 휴면 상태에 돼 있지만 미생물은 포집된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쌀개라든가 이제 구면 이제 먹이를 만들 때 하면 이제 미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그게 살아나거든요. 휴면 상태니까요. 그래서 지금 흙에는 미생물이 휴면 상태다. 원원적 미생물이요. 포집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흙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오래 보관했다가 뭐 쓰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탱크 앞에 또 이제 채워넣다. 요거는 이제 돼지 먹이 위해서, 돼지에는 이제 돌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채로 친 거거든요. 이건 돼지 먹이 위해서 이제 흙 사료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닭한테 이제 우리가 사료 만들 때 이제 석분 같은 거 넣지 않습니까? 작은 그 콩알 크기의 그런 그 돌들을 놓거든요. 근데 이제 별도 그렇게 넣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굵은 거는 이제 닭사료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콩 부산물, 이제 두유라든가 두부 만들기 이렇게 그 식품 공장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뭐 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루에 뭐 5kg, 10kg씩 나옵니다만 크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저장할 수 있으면 한꺼번에 가져와도 쓸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부패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가축을 먹었을 때 탈이 납니다. 잘 안 먹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요거에다가 이제 그 저장하는 기술이 있어서 이 과정이 뭐냐면 이제 원원적 미생물을 포집합니다. 아까도 있습니다는 이제 청국장이나 김치에 미생물 안 넣지 않습니까? 자연의 원원종을 포집하는 거야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리로 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집 주변에 통이 한 200개 이상 될 겁니다. 그런데 주변은 비어 있는 데다 다 저장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료 자원만 해도 뭐 몇 년을 써도 이제 거뜬할 정도로 이제 많이 저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몇 년을 보관해도 부패 안 되는, 뭐 100년 보관해도 뭐랄까 원원종이 있다라는 것과 부패가 안 된다는 것, 어떤 가축에 쓸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은 이제 나중에 지금 10년 동안 농가들한테 이 기술이 전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자세히 더 진화된 기술을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소개할 거고요. 그때 가서 이제 참고하실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저장했다가 이제 사료 쓰기 위해서 이제 창고로 가져올 때 그 사진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상태 좋죠. 이게 3년 지난 거거든요. 앞서는 거는 한 6년짜리도 있지만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패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냄새를 맡으면요, 매주 냄새 뭐 그런 그 향긋하면서 누룩 같은 냄새가 나고요. 그래서 개한테 주면요, 개가 그냥 정신없이 먹습니다. 그냥 그런데 아까 그 원 상태에서 가져온 때는 강아지 안 먹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강아지들이 너무 잘 먹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런 가축에도 본능적으로 우리가 김치가 그런 미생물 땡기지 않습니까? 그런 대로 상태가 좋고 그런 미생물의 그 가치는 굉장히 있더라고. 이거는 이제 참고로 운반한 겁니다. 보관해서 여기서 이제 여러 이제 곡물 같은 거, 뭐 쌀게 같은 거 섞어가지고 이제 흑사료도 같이 배합해서 이제 살을 만들거든요. 이게 저희에서 요거는 이제 닭살을 만든 겁니다. 닭에 맞춰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알려드릴 건 뭐냐면, 우리가 닭사료 하면 뭐뭐뭐뭐 자원을 구해서 이걸 몇 퍼센트 만들어서 그런 표준적인 게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원이 나왔는데 그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닭사료를 어떻게 쓸 거냐, 돼지사료를 어떻게 쓸 거냐, 소 먹이는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추구하는 거고, 그런 기술을 이제 기술화하고 지식화하는 작업이죠. 제가 앞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랑 농사 짓는 거는 생산해서 내다 파는 농사는 지금 여기서는 안 하려고 그러고 안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냐? 지식을 생산한다. 기술을 하고 그 지식을 생산하는데 주안점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나중에 이 부분에서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살을 만들 때 뭐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원, 이제 폐기되고 버려지는 자원을 가져가지고 사료화시키는, 그리고 어떻게 배합을 하는지,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데요. 보시면 이제 따르라는 거. 이제 제가 키우는 닭은 청개와 이제 지금 프리모더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교육해온 게 보통 산란계 아닙니까? 우리가 마트에서 파는 그런 그 갈색 계란이었는데, 그런데 하이브라운 종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제가 충분하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관찰해왔고, 이런 병아리에서부터 그 키우는 사료라든가 이렇게 공개됐고 이제 가르쳐 왔는데, 지금 근데 우리가 토종적인 개념, 우리가 그 작업자족에서 부화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키운 닭을 이제 한번 선별해 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에서는 청개하고 프리모터하고 그 외에도 여러 닭들 이제 실험해 봤는데, 다른 몇 개 닭은 이제 퇴출시켰고요. 뭐냐 그러면 딱 어느 정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퇴출시켰고, 지금 청개를 굉장히 많이 키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주목했던 게 프리머더룩입니다. 이게 1960년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었고요. 일본만 해도 이게 프리머더룩 굉장히 많이 키우거든요. 계란이 크기가 청개보다는 크고요. 갈색이 산란계보다는 작지만 하얀색이고요. 그래서 산란율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게 증체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겸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란도 되면서 유경으로 될 수 있는, 그래서 체형도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 청개에 비해서 청개 닭들은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이 키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닭은 청개는 놀라도 이 닭들은 그렇게 요동을 안 할 정도로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관찰해온 닭이라, 그래서 이번에 몇 년에 걸쳐서 사료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육의 그런 기술화, 지식화하는데 이제 주안점 두고 있는데, 이게 프리모더라는 거, 이거는 이제 돼지 사료입니다. 돼지 보통 거는 이제 우리가 곡물 해가지고 건식으로 해서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그 돼지 쪽에는 이제 습식 사료가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그 논문을 찾아보니까 30에서 50% 정도의 이상의 그런 각계 차이입니다만은 효율성이 높다. 그 다음에 증체율이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습식으로 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사료하면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외국 사료라든가 뭐 육지에서 저는 이제 제주도니까 그 외부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나온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런 가축을 키울 것이냐. 그럼 가축을 키우게 되면 그때 분뇨가 나올 것이고, 그럼 퇴비가 될 것이고, 그다음 반농사가 될 것. 그럼 완전한 자급자족의 진짜 농사가 되거든요. 우리가 자급자족 하는데 외국에서 사료 갖다가 먹이고 그게 자급자족이라 벌써 힘들거든요. 뭐 1만 킬로 수입한 걸 가져가지고 뭐 농사 지어가지고 닭을 키워서 자급자족한다는 표현이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그거는 뭐 해석에 따라 틀리다면 저는 완전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될 건가, 그쪽에 이제 기술화와 지식화하는데 주안점이니까요. 그래서 습식 사료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바로 지난주에 찍은 사진입니다. 돼지 이제 지금은 이제 2마리밖에 안 남았고요. 뭐 이건 이런 얘기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걸 팔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뭐 주변에서 보면 팔아달라는데 한 번 팔아본 적 없습니다. 닭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이런 자가적인 그런 소비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닭 잡을 때는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도와줬는데 제가 지난달엔 제가 직접 혼자서 잡았습니다. 아,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돼지 잡는다는 게 혼자서 뭐 자금량도 많고요. 그래서 집사람도 없이 그냥 혼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누구한테 제가 죽이는 건 굉장히 꺼려하지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내가 닭을 아니면 도개라 그러죠. 그런 걸 안 할 거면 키우지 않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주면 누가 해주죠. 그거를 안 하고 직접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싫어하지만은요. 그래서 뭐 돼지나 닭을 이제 자급자족으로 키우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리고 바로 저 전편에 보여드렸죠. 밭이 제가 이제 5군데 구역으로 나눠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풀 키우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돼지와 닭을 먹이 위해서, 그래서 매일같이 풀을 베어옵니다. 이게 작업 중에 제일 큰 작업이죠. 풀을 이제 먹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이걸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풀밭을 굉장히 중시하고 풀을 많이 키우는데, 그건 야생적인 풀이죠. 보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씨앗을 뿌려 바른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자란 풀을, 이게 뭐냐면 이제 좋은요. 이거는 이제 풀 4군데는 3군데는 다 먹였고요. 마지막 남은 데가 이제 요것입니다. 이쪽은 더 크거든요. 넓은데 한 12월 달까지 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사진이 좀 이런데 돼지 똥입니다. 보시면 이제 바로 작년도 가을인가요? 이제 단체들이 왔었습니다. 단체인데 몇 명 아닌데 단체인데요. 그분들은 이제 제가 농장할 때부터 그 중에서 몇 번 왔다 간 분들이고, 그리고 이쪽에 식품이라든가 농업에 축산하고 관련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름난 분들이거든요. 그런 쪽에 하시는 분들인데요. 제일 먼저 와가지고요, 똥을 먼저 보셔요. 보시고 뭐라냐, 그 일행들하고 똥을 딱 보고 다들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이 똥을 가지고 왜 전문가더라고요. 풀이 이렇게 먹였다는 건 이걸 속일 수 없는 거거든요. 돼지를 어떻게 키웠냐, 이건 딱 하나 보는데 보시면 온통 풀 아닙니까? 이게 말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분들이 뭐 우리나라에 돼지 키운다 뭐 자연 축산한다 하는데 이름대로 다 갔다 오셨다요. 이제 전체는 갔다 오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도 다 갔다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이쪽에 이제 관심이 있고 이쪽에 계속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이쪽에 뭐랄까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전개하신 분들이 나가지고요. 보시면은 뭐 이런 뭐 풀을 먹인다 사료를 만들어 하더라도 이렇게 키우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보시고는 이제 감탄을 할 정도로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시면 어떻게 풀량을 어떻게 많이 먹이는지 뭐 사진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속일 수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풀을 안 먹이다가 한번 준다 해서 먹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마을에 이제 고구마 수확하고 나서 버려졌더라고요. 말씀하니까 이제 가져가라 해서 이제 돼지 먹이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런 것들을 뭐냐면 이제 계속 아까 그 야생의 풀 같은 게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콩대 같은 거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저희들 같은 건 너무 잘 먹는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되어 있고 계속 먹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지금 밀감철인데 보시면 이제 수확이 상품이 안 된 걸 이제 도로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과선 옆에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가져올 때도 한 20컨테이너 가져왔는데 주워왔는데요.
매일같이 이제 컨트롤 해가지고 이제 돼지를 먹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채소 작업장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러니까 사료 같은 경우 이제 부산물 같은 거 가져와서 먹이면서 또 다시 이런 자원을 합니다. 요거는 여기 보시면 돼. 밀감도 저장이 돼 있고 게껍질이라든가 뭐 무화과 여러 가지 뭐 주변에 그 보이면요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장 기술이 있으면은 뭐 부패 안 되니까 언제든지 이제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요 부분에서 어떻게 저장하는지 부패 안 되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다 소개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농사에서 보시면 이제 퇴비를 만드는데 발열 퇴비와 숙성 퇴비라 했지 않습니까? 발열 퇴비는 뭐냐? 미생물 없는 상태 미생물 제거하는 열이 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일 먼저 쌓아놓으면 그래서 열을 그 60에서 한 80도가 올라가거든요. 오래 이제 쌓아놓으면은 그때 오래 온도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있는 균 같은 거, 충 같은 거를 이제 죽인 다음에 쓰는 게 발열탭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뭐냐? 우리가 김치라든가 청국장 만들 때 이제 미생물 안 넣더라도 자연에 있는 원원적 미생물이 포집되니까요. 그 상태 같이 만든 숙성탭입니다. 지금 숙성탭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지금 뭐 써도 됩니다만은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밭에 넣은 뭐랄까 작업도 그렇고 이제 시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면 뭐랄까 다른 작업들이 많으니까 지금 작물도 지금도 심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양파 심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시간 되면 이제 밭으로 갈 겁니다. 보시면 이 퇴비는요. 돼지와 그 닭의 깔집을 깔고 나서 한데 똥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제 보시면 돼지 오줌입니다. 뭐 닭은 이제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돼지로 만든 그 돼지의 우리에도 넣어 가졌는데 똥은 매일걸 걷어내 버리고 오줌을 싸지 않습니까? 그 오줌으로 만든 퇴비입니다. 되게 보면 이제 똥을 넣고 만드는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퇴비라도 굉장히 그 질소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오줌으로만 만드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나중에 이거 부분에서 좀 소개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과수원 이제 파쇄목입니다. 이제 표현하면서 팥에서 이제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했더니 가져가라 그래서 2차를 실고 왔습니다. 지금 돼지 우리에 이렇게 쌓아놨어요. 요 바닥이 이게 위까지 가면 한 거의 2m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채워놓고 이제 퇴비에 걷어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순환적인 농사니까요. 돼지 키우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자원으로도 돼지 100% 사료가 된다 그러면 돼지가 이제 똥을 분변을 쌀 거고요. 그 분변으로 퇴비를 만들 것이고 퇴비가 밭으로 가면 이제 일체 뭐 비료 퇴비 안 가져도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농사 짓고 나온 거를 이제 우리가 사람이 먹고 아니면 그런 과정의 부산물들 또 돼지 먹이고요. 그래서 순환적인 농사를 이제 지향하니까 이게 뭐 저는 지향하는 이제 자급자족 농사 아닐까. 우리가 수천 킬로에서 만 킬로 뭐 넘은 데서 수입자를 해가지고 뭐 돼지 키우고 가축을 키워서 거기로 해서 자급자족 농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주변의 자원으로 하는 목적이니까요. 예, 닭에도 이제 깔집을 깔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는 이제 프리머드로 이거는 청개입니다. 이게 병아리도 이제 청개와 이제 프리머드 직접 키운 건데 이제 종란을 구해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어떻게 키우는 게 사료를 어떻게 사료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전기 없이 키우는 거죠. 영하 10도에서도 병아리 어떻게 키우는지 이런 거는 이제 공개됐습니다만은 이런 토종닭 청개라든가 프리머드 어떻게 키우는지 그리고 사료 그래서 이게 축적이 요새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 공개할 때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10월달 농사 가축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조금 뭐랄까 똥 같은 건 이제 좀 사진 그렇죠. 죄송하고요. 그래도 뭐 보여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공개하는 거고요. 다른 오해는 없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자급자족 농사라는 거 어디서 뭐 제가 이제 그전은 이제 상업적인 농사 있지 않습니까? 생산해서 내다 파는 농사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기술적인 기술하고 지식화하는데 주안점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작물 심는 거 제가 이제 10월달 농사에서 지금 여러 작물이 심어져 있고 어떻게 심는지 작물에 심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작물 심는 것만 배우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셔요. 왜냐하면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 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